시원한 빗줄기가 여름 제주를 적십니다. 초록은 한층 짙게 물들고 생명은 더욱 왕성하게 피어나죠. 생명의 빛깔 초록으로 가득한 여름 곶자왈 속으로 탐사를 떠납니다. 비구름을 몰아낸 안개 사이로 물장우리 오름이 신성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길라잡이는 문명옥 박사. 십수년 물장우리 오름의 생태를 연구해온 식물학자입니다. 물장우리 오름은 한라산 자락을 따라 50여 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고사리거든요. 실고사리인데 이 덩굴성으로 자라는 양치식물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분포는 제주도 포함해가지고 남부 쪽에만 있고 약간 열대성의 양치식물인데 곶자왈이라든지 그런 숲 가장자리에서 되게 흔하게 보이는 식물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역시 고사리 박사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건 실고사리. 여느 고사리들과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양치식물은 꽃이 안 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포자라는 거를 달리는데요. 얘네는 포자가 달리는 잎이 있고 안 달리는 잎이 있고 또 달리는 잎이 또 따로 생겨요. 되게 재미있죠. 이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이게 포자 주머니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포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주 작은 그 포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휙휙 날아다니죠.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들에게 여름 곶자왈은 천국. 생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가졌습니다. 웅덩이에는 생명의 물이 풍요롭고 참달팽이도 느긋하게 활동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곶자왈이나 산지 습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톱도 눈에 띄는데요. 줄기 모양은 뱀을 닮았고 잎에는 톱니가 있어서 뱀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설문대 할망의 전설이 깃든 신령스러운 산정호수. 물장우리 오름과 마주합니다. 화구호의 둘레는 무려 1.5km. 물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 하여 제주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미터진 물이라고도 불렀다죠. 실제 산정호수 오름 가운데 가장 넓은 습지인 물장우리 오름은 남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이 물장울이 그 오름 습지는 이게 최근에 그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 다른 내륙에 있는 습지와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그 물이 굉장히 잘 빠지는 그 투수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지형 지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산정에다가 습지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현상이고, 또 이런 지역에 그 습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물장울 습지에는 큰 고랭이라든지 아니면 송이고랭이, 마름 이런 수생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드물게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습지. 그 넉넉한 생명의 물가에는 개구리들을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름 물장울이 오름 습지는 고랭이들의 천국을 이루고 온갖 생명들의 치열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름의 곶자왈은 짙은 초록으로 경계를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끝을 모르는 듯 사방으로 뻗어가는 나무들. 그 무한의 초록 세상은 또 어떤 생명들을 품고 있을까요? 버섯이 열심히 할 텐데. 내 꽃버섯 부치가 잘 나왔는데. 옳지. 딱 동충하초가 많이 나올 시기인데 지금 동충하초가. 고평열 버섯 박사님과 함께 여름 곶자왈 속에 버섯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버섯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너무 가물었어서. 동충하초가 역시 있어요. 내가 지금 나올 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버섯이 좀 많이 나왔지 않을까 해서 곶자왈에 나왔거든요. 근데 동충하초가 보이네요.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자, 여기에요. 보이시나요? 자, 벌레를 한번 봐야죠. 어떻게 생겼나. 겨울에는 충, 벌레로 있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풀처럼 솟아난다고 해서 동충하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몇십 년 전쯤 그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자기의 건강 비법을 동충하초라고 말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이제 높아졌는데요. 이 곤충이 몸에서 균사체를 키우면서 살아가다가 자기가 번식할 시기, 이렇게 비가 많고 물이 많은 여름이 되면 쑥 포자가 만들어질 자실체를 이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 곤충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처럼 이 포자에 감염이 되면 바로 그냥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동충하초가 이렇게 생겼네요. 포자가 자벌레, 노린재 등 곤충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여름이 되면 생장하는데요. 곶자왈은 동충하초의 보고랍니다. 대부분 곶자왈에서 다양한 동충하초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수분도 많고 이제 식물도 이제 아래 초본성 식물, 이렇게 목본성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먹는 애벌레들, 자벌레들 있죠. 잎을 갉아먹는 애들부터 땅 속에 이제 뭐 겨울을 나는 매미, 유충 같은 애들도 동충하초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주도의 동충하초는 아마 한라산하고 곶자왈에서 대부분 다 서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통 초록의 물결이 펼쳐지는 한라산에도, 생명의 물을 품은 숲 곶자왈에도 다시 여름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이 풍요로운 빗물을 받아 안은 숲 곶자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은 나무만이 아닙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서 고사리들이 털을 잡고 또 그 아래에서는 더 낮은 식물들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곶자왈은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아, 여기 버섯들이 나 있죠. 꽃이라고 표현할매도 될 만큼 예쁜 버섯들이 많네요. 고려 선녀버섯이라는 버섯이에요. 이 나무를 지금 열심히 분해하고 있죠. 이 나뭇가지에 나는 버섯들을 이제 선녀들이 뭐랄까 어떤 춤사위처럼 버섯이 하늘하늘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선녀버섯 속이라고 이제 분류학자가 명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고려가 붙었어요. 그래서 고려 선녀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기 가득한 여름, 곶자왈에서는 버섯들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느타리네. 평평기버섯. 비가 와서 어제쯤 바로 이제 나온 거죠. 화려한 색깔과 기묘한 형태. 발길 닿는 곳마다 저마다의 모습과 빛깔을 뽐내며 왕성하게 생장합니다. 버섯이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먹을 수 있느냐, 독버섯이냐, 그것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곶자왈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자연 속에서 버섯의 역할은 사실 분해하고 생태계에서 환원시켜주는, 영양분을 환원시켜주는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생산을 하고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버섯들은 떨어진 낙엽 혹은 쓰러진 나무들, 죽은 곤충들의 차체를 분해해가지고 유기물은 자기가 먹고 무기물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서 다시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는 이 생태계의 환원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섯들에게는 태초부터 이 숲속에서 살아온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기 가득한 여름 곶자왈을 걸을 때 눈길을 낮춰볼 일입니다. 생명의 순환을 위해 살아가는 숲속의 정화자. 버섯들이 거기 있어 싱그러운 초록의 숲은 숨쉬고 있습니다. 좀 물롱덩이 같아 보기도 하고. 선을 곶자왈 물웅덩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 사람. 정세호 박사랍니다. 35년 넘게 곤충 연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벌레잡이가 벌써 35년을 했는데요. 다양한 목본류, 초본류가 자라는 제주는 곤충들의 천국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북한 것이 정리가 다 제대로 안 됐는데 한 17,000종으로 봐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약 한 4,300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 보면 한 5,000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벌레들이 이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생태계를 지켜주는 아주 균형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한반도 곤충의 10분의 1이 사는 제주. 특히 한여름밤은 곤충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랍니다. 곤충 박사가 이 시기를 놓칠 수 없죠. 정세호 박사는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여름밤 곶자왈의 곤충 생태 탐사에 나섰습니다. 캄캄한 밤, 수은등을 켜고 곤충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여름 곶자왈의 숲속을 밝히는 곤충은 바로 반딧불이. 제주어로 불난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여름밤, 반딧불이는 청정제주 곶자왈을 상징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왜 곶자왈에 반딧불이가 많느냐? 그만큼 그 반딧불이가 서식하게끔 맞습니다. 즉 반딧불이 먹이가 주로 그 달팽이나 민달팽이나 그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먹게 되는데, 이런 곶자왈 사이에 있는 습한 지역에 이런 달팽이나 유기물질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게 되는 겁니다. 고요한 여름밤, 풀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서늘 곶자왈에 울려 퍼집니다. 슬금슬금 야행성 곤충들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초록색 몸에 금빛 광택이 나는 풍뎅이도 먹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몸집이 크고 흔히 볼 수 있는 넓적 사슴벌레까지 출동했네요. 여름밤 곶자왈에서 펼쳐지는 곤충들의 향연. 그것은 아름다운 제주의 숲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서늘 곶자왈에서 가까운 들판에 자리한 뱅디모. 작은 웅덩이 한가득 빼곡하게 식물들이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와, 우와. 보면 여기가 바로 옆에가 곶자왈이잖아요. 곶자왈 바로 옆에 이렇게, 곶자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석들이 막 깨져 있고 그래서 투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곶자왈 주변에 있는 지역을 보면 용암이 흐르다가 이렇게 평평한 대지를 만드는데, 그런 대지 위에 얕은 이게 웅덩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런 습지가 생겨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습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저기 지금 어리언꽃 같은데요. 와, 어리언꽃이 이게 내륙에는 거의 없어요. 제주도에만,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일본에도 좀 분포하는 식물인데, 이게 습지 식물 중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보기 드문 식물 중에 하나죠. 여름 뱅디못 습지에서 피어난 수생식물 어리언꽃. 제주에서만 볼 수 있다니 여리여리한 하얀 솜털이 더욱 고와 보입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식물은 전주 물꼬리풀인데요. 전주에서 발견됐지만 지금은 제주에서도 귀하게 볼 수 있는 습지 식물입니다. 전주 물꼬리풀이라는 식물인데, 발견은 최초에 그 전주에 있는 하천에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전주 지역에 있는 하천변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전주 물꼬리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천에서는 거의 뭐 보기가 힘들고 유일한 자생지가 제주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마 처음 나오는 그런 식물이고요. 습지 한 켠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전주 물꼬리풀. 터전을 이뤄가는 이 귀한 식물에게 물을 품은 곶자왈의 습지는 마지막 피난처일지 모릅니다. 희귀한 습지 식물들의 보고, 곶자왈 습지의 여름은 힘찬 생명력으로 눈부신 축제의 계절입니다. 제주도 곶자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잘 빠져서 투습이 잘 돼서 이렇게 지하수를 함양하는 그런 그 숲이 있는 반면에 또 지하수 그 곶자왈 숲 바로 옆에 보면 용암 대지가 있어서요. 물이 고이고 또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공간에 새로운 식물들이 이입이 돼서 들어오고 그 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에 있는 습지를 사람들이 귀찮다고 매립해버리면 먹을 물이 없어서 결국 얘네들이 죽게 되고요. 어느 한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새들이 종자를 번식해야 식물들이 살고 나비들도 물을 먹어야 이게 수정을 시키고 결실을 맺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나비도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들이 그렇게 살아야 그 나무가 자라서 또 쓰러지면서 버섯이 또 자라고. 그래서 모든 생태계 연결고리들이 물을 가운데도 다 두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회오리처럼. 풍요로운 물의 계절, 여름 제주의 곶자왈에서는 생명의 생태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곶자왈이 품은 그 물이 있어 동식물들은 왕성한 생명력을 피우고 그 자연이 있어 사람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